오용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도보나 차량으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범위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배치한다는 건데 기존 도시계획이 대폭 바뀔 수밖에 없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16개 구군을 62개 생활권으로 나눠 인구 구성과 지형, 환경 등을 반영해 생활권마다 특성에 맞춘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15분 도보 반경 내 기본 생활 기능이 충족되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생활권 사이에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등의 교류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행에 대한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행길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돌봄 관련된 이런 기능을 담은 하하라는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을 구축 중에 있고요. 제주의 15분 도시를 설계하고 있는 전문가도 부산과 비슷한 생활권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안에 소생활권을 지정해 행정과 교육, 문화복지 등 공공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15분 거리 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20분과 30분 권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배치합니다. 소생활권의 범위는 동지역은 도보 이동의 기준으로 1.2에서 2.4km, 읍면지역은 차량 이동의 기준으로 5에서 10km를 제시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15분 내에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기본계획의 소생활권 설정 자체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생활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주도는 2024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는 4개 시범 지역에 대한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계획이 구체적인 어떤 공간에서 실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5분 도시 제주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에서 발생한 사라진 145억 원 사건과 관련해 이 핵심 중국인 피의자 한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1년 만에 수사가 재개되며 이 경찰은 비자금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랜딩 카지노 자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34살 중국인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팔을 잡힌 채 제주공항 대합실로 나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아온 이 남성은 두바이에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고 곧바로 제주로 압송돼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랜딩 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 엔터테인먼트가 카지노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해 1월. 경찰은 당시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던 재무 담당 50대 말레이시아 국적 임원과 이를 도운 중국인 남성 직원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짜고 카지노 자금 145억 원을 중국인 남성 개인 금고로 옮긴 뒤 환전소 직원에게 지시해 이 가운데 50억 원을 말레이시아 임원이 머물던 제주시내 모처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국인 남성의 개인 금고와 말레이시아 임원에 거쳐서 130여억 원을 찾아내고 나머지 10억 원가량은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레이시아인 임원과 중국인 남성이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여서 수사를 중단했는데 이번에 달아났던 중국인 남성 한 명을 체포하면서 1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비자금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중국인 남성은 130억 원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피의자의 자진 입국으로 수사는 재개됐지만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말레이시아 임원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해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이달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많은데요. 4.3 당시 부상을 입어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면서도 후유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강양자 할머니가 자신의 서름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이던 1942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강양자 할머니. 4살 때 제주에 돌아왔지만 부모가 생계를 위해 다시 일본으로 떠나면서 외가에 맡겨졌습니다. 7살이 되던 해 4.3 토벌대에 끌려간 외할아버지를 찾으러 외할머니와 산에 올랐다가 무너진 돌무더기에 깔려 등을 다쳤습니다. 제가 곤두박질을 쳤는지 몰랐어요. 돌멩이 무너지면서 그냥 하여튼 막 80평생 할머니의 등을 굽게 만든 상처는 몸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깊게 박혔습니다. 또래보다 작은 키와 등에 볼록 솟은 상처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받기 일쑤였습니다. 처음 학교 갔을 때 뭐 애들이 나를 뭐 동물원에 뭐 보듯이 그냥 애워싸가지고 그냥 들쳐버리고 연필 공책 다 뺏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할머니. 4.3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희생돼 유족으로 인정됐지만 후유장애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받았던 병원 기록이 없는 데다 당시를 증언해줄 가족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서름을 참으며 달력 뒤 하얀 종이에 적어온 이야기는 책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봉사자들이 후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출판을 도운 겁니다. 이 그림과 이 내용이면 이렇게 묻혀두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책 출판 후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100여 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돈을 모아서 출간을 하게 됐어요. 인동꽃을 말려 팔아 한 푼 두 푼 모으며 행복을 바라던 할머니. 그녀의 인생을 담은 책은 오는 10일 4.3 트라우마 센터에서 출간 기념회를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 이제 먼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이런 자율주행차를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시험 서비스가 제주에서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도로를 달리는 전기자동차. 구불구불한 길에서 자동으로 핸들이 돌아갑니다. 신호에 맞춰 스스로 멈추기도 하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은 알아서 피해 주행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민간기업이 손잡고 시범 운행을 시작한 탐나 자율차입니다. 저 제주도 와서 자율주행차를 2번 타봤는데 생각보다 안전하고 그 길 따라서 주행을 잘하고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탐나 자율차를 탈 수 있는 구간은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 16km와 중문 관광단지 내 5km. 2주일 전부터 예약을 받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데 첫날부터 자율차 2대의 예약이 대부분 찼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호태우 해변 공영 주차장인데요.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 구간에서는 이곳을 포함해서 총 10개 구간에서 탐나 자율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차와 달리 혼잡한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8,000시간 이상 쌓은 주행 데이터가 적용됐습니다. 다양한 기상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소프트웨어를 고도화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갓길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을 회피해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던가. 제주도는 내년까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안전성을 보강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은 지금 현재 3대를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3대를 더해서 이제 추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향후에 이제 교통약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자율주행차가 국내 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높이면서 새로운 관광 명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바꿨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사고 사망자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었지만 오영훈 지사의 지시에 따라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분향소에는 어제까지 조문객 761명이 찾아 안타깝게 숨진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관리보존지구 1등급 지역에서는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수 없는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례가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공시설물 설치 반대는 주민조례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결과를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도의회는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다시 요청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제주항공 주식 50억 원어치를 매입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주항공 주식을 매입해 투자를 하는데도 제주항공에 끌려다니고 있고 도민들이 얻는 이익이 적다며 도민 기여도를 높일 방안을 찾도록 하기 위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JDC가 제주 헬스케어 타운 내 미개발 부지를 매각하려던 공동사업자 모집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JDC는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로 넓고 토지 가격이 높아 민간 기업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동사업자 모집 대신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중국 녹지그룹이 51%를, JDC가 4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단속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 김모 씨와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단속 정보를 알려준 제주시 공무원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일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후보의 유세가 시끄럽다며 차량으로 돌진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를 폭력적으로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을 못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화가 난다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쯤 제주시 노영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찾아가 60대 주민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수험생이 확진되면 교육청에 통보하고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은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시험장에서 나머지 확진자도 2군데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